안녕하세요. 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민속야담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을에 권세 높은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은 탐욕이 많고 성미가 고약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떨었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에게는 소란이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지요. 첫 번째 부인을 여인 양반이 반쯤 강제로 데려온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소. 오늘은 일찍 돌아오시나요? 오늘 밤은 김부자 댁에서 술을 마시니 기다리지 말거라. 또 기생집에 가시는 것이옵니까? 이 집 문턱보다 그곳이 더 익숙하신 것 같네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여자가 어찌 입을 놀리는가? 대장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양반이 나가자마자 소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매일같이 기생집만 들락거리고 집에는 발도 들이지 않으니까요. 밤이면 밤마다 외박을 하니 양반댁 부인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었지요. 게다가 기생들뿐 아니라 얼굴 곱다는 여인들까지 탐하니 그야말로 난봉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면 소라는 허구한 날 홀로 밤을 지새우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니 양쪽 다리가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30도 안 된 나이에 생과부 신세란 말인가. 달빛만 비춰도 아랫배가 타오르고 온몸이 뒤틀리는데 이러다 제명에 못 죽겠구나. 가장 혈기왕성할 나이에 홀로 밤을 보내니 소란의 외로움은 갈수록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소라는 잘 다듬은 빨랫방망이를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소라는 곧바로 달 밝은 언덕으로 향했답니다. 그러더니 갈대밭에 주저앉아 방망이를 꺼내 들었지요. 방망이야, 방망이야. 오늘 밤도 어찌 그리 든든하냐? 집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는 양반보다 내가 주는 위로가 100배는 낫구나. 치마를 걷어 올린 소라는 빨랫방망이로 쉴 새 없이 외로움을 달랬답니다. 어느새 구름이 달을 가렸지요. 그 사이 소라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음이 좀 풀린 소라는 풀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내 신세야. 사람 대신 빨래방망이한테 위로를 받으니 처량하기 그지없네. 어디 나무 토막 같은 사내 하나 없나? 그때 마침 숨었던 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쏟아지니 가려졌던 것들이 모두 드러났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갈대밭 너머로 웬 사내가 소란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깜짝이야. 거긴 누구요? 장돌뱅이 칠봉이구먼요. 한 봉도 두 봉도 아니고 칠봉이가 여기 있구먼요. 그런데 마님은 갈대밭에서 뭘 하시는 거요? 치마까지 걷고 그러다 감기 드시겠소. 동네에서 장사를 하며 떠도는 청년 칠봉이었습니다. 이 칠봉이는 떠돌이 장사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마을에 눌러앉아 이것저것 팔면서 먹고 살고 있었지요. 머리가 단순한 데에다 일처리가 서툴렀지만 힘만은 쓸만해서 다들 급하면 칠봉이부터 불렀답니다. 그런 칠봉이가 멍한 눈으로 소란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너, 설마 내가 하는 짓을 다 본 게냐? 아무것도 못 봤소. 칠봉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소라는 좀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시 물었지요. 정말 아무것도 못 보았지? 그렇다니까요. 그 빨랫방망이가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는지 하나도 못 봤소. 아니, 이거 못 봤다면서 방망이 하는 일은 어찌 그리 다 하는 게야. 소란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칠봉이는 죽는 신용을 했답니다. 아이고, 살살 말씀하시오. 그러다 동네방네 방망이 하는 일 다 알겠소. 그제야 소라는 머리가 좀 차가워졌지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소라는 부드럽게 칠봉이를 구슬렸답니다. 여보게, 칠봉이.
내가 좀 외로워서 이상한 짓을 좀 했구나. 내 몹시 부끄러우니 오늘 본 것은 잊어줄 수 없겠는가? 에이, 또 뭘 그런 걸 부탁까지 하시오? 염려 마르시오. 정말인가? 내 믿어도 되겠지, 칠봉이? 그럼요. 오늘 밤방망이가 맡은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소. 칠봉이는 흔쾌히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몸과 마음이 허전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무치는데 마침 오늘 밤도 양반은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참다 못한 소라는 또다시 갈대밭으로 향했답니다. 소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빨래방망이를 품속에 꼭 쥐었지요. 그런데 갈대밭에 다다르니 어김없이 칠봉이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 사람이 숨어서 보고 있겠지. 처음엔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습니다. 갈대밭에서 혼자 애를 태우는데 느닷없이 칠봉이가 튀어나와 놀라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칠봉아, 너 또 거기 있는 것이냐? 어? 아유. 아니요. 뻔히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아이고, 칠봉이 나가오. 칠봉이는 머리를 긁적이다 소란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마님을 훔쳐보는 것이 벌써 몇 번째냐? 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봤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그래요. 뭐, 그 빨래방망이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하나도 못 봤소. 소라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단순한 사람이 대체 저 입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칠봉아, 내 놈이 오늘 본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시오.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예요. 정말인가? 그럼요.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나 혼자만 볼 거요. 순간 소라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나 혼자만 볼 거요. 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소라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칠봉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네에게 그런 시선을 받아본 것이 도대체 언제였던가요? 이제는 자기를 훔쳐보던 얼굴이 어쩐지 귀엽게까지 느껴졌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소라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지요.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칠봉이의 우람한 팔뚝과 넓은 어깨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라는 칠봉이가 몰래 엿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는 칠봉이를 생각하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지요. 오늘도 보고 있느냐, 칠봉아? 아, 아니요. 칠봉이는 여기 없소. 소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째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자꾸만 칠봉이가 기다려지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잘 깎아도 나무일 뿐이니 자꾸만 사람 손길이 그리워졌답니다. 소라는 오늘도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칠봉이가 몰래 엿보는 것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봉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지요. 이 사람이 안 보이면 오히려 서운할 지경이로구나. 칠봉아, 너도 거기 있는 것이지? 아니요. 저는 그냥 밤공기 쐬러 나왔소. 소란의 입꼬리가 쓱 올라갔지요. 그런데 칠봉아, 너는 어디서 자느냐? 남의 집 헛간에서 자거나 빈 곳 있으면 거기서 자지요. 그거 참 불쌍한 신세로구나. 사내가 자는 곳 하나 변변찮아 쓰겠느냐? 뭐, 어쩌겠소. 원래 떠돌이 장사꾼이 다 그런 것이지요. 소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봉아,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예? 그럼 양반댁에서 말이오? 그래. 거처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실컷 줄 것이다. 아이고, 그러시면 마님 뜻대로 하겠소. 그렇게 칠봉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소라는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칠봉이를 매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지요. 소라는 몰래 칠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 우직한 팔뚝 좀 봐라. 서투르긴 해도 기운 하나는 좋구나. 보고 있자니 또다시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내가 어떻게 되긴 하였나 보다. 칠봉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저택으로 돌아왔지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뭐, 일하는 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요? 어서 들어와. 씻고 밥 먹어라. 음식 푸짐하게 차려놨다. 하하, 감사합니다요. 마님, 칠봉이는 우물가로 가더니 덥다고 툭툭 옷을 벗고는 물을 끼얹었습니다. 소라는 살며시 다가갔지요. 엎드려 봐. 내가 물 끼얹어 줄게. 아이고, 그럴 거 없습니다요. 그냥 제가 대충 씻겠습니다요, 마님. 아이, 그래도 내가 끼얹어 주면 더 시원할 텐데. 칠봉이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물가에 엎드리자 소란이 등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이거 장작보다 단단한 등판이구나. 소란의 손이 널쩍한 등을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봉이는 처음엔 시원하다가도 점점 몸이 굳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란의 손길이 목덜미를 지나 어깨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걸 보니 힘도 좋겠네. 장사하느라 그렇겠지요. 소란의 손길이 가슴팍을 문지르자 칠봉이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저 이만. 칠봉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지요. 아니, 칠봉아. 씻다 말고 어딜 가는 게야? 칠봉이가 후다닥 달아나 버리자 소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 저 사람이 사람 약 올리는 재주가 있구나. 소라는 밤이 깊도록 칠봉이 생각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칠봉이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소라는 칠봉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칠봉이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자정이 되도록 양반이 들어오지 않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칠봉이의 방으로 향했지요. 소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칠봉이를 찾았지요. 아니, 그런데 칠봉이의 방에는 칠봉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어딜 간 거야? 방으로 돌아온 소라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칠봉이가 떠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소라는 한숨도 못 자고 마당만 바라보며 초조해하였답니다. 아침이 되자 칠봉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소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휴, 다행이다. 칠봉이가 떠난 것은 아니었어. 소라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부엌일을 하는 하녀를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 마님? 오늘 칠봉이 점심을 내가 가져다 줄 테니 내가 맛있게 준비 좀 해줘. 어머, 무슨 일이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소라는 칠봉이 점심을 들고 밭으로 향했지요. 마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요? 오늘 하녀가 바빠서 대신 내가 점심을 가지고 왔어. 소라는 칠봉이의 손을 잡아 끌고 시원한 나무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겉옷 좀 벗어봐. 옷이 땀에 흠뻑 젖어버렸네. 에이, 칠봉이 괜찮은데요. 그냥 마르면 됩니다요. 아니야. 햇볕이 좋으니 벗어서 말려야지. 칠봉이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겉옷을 벗어 소란에게 건넸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받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었지요. 자, 어서 밥부터 먹어.
소라는 바구니에서 칠봉이 밥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칠봉이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지요. 칠봉아, 너는 어떤 여자가 좋니? 어여쁜 여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칠봉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요. 그래도 한 번쯤 좋아해 본 여인은 있을 거 아니야? 칠봉이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무도 칠봉이 좋아한 적 없습니다요. 아니, 그럼 너 아직 총각이야? 그런 거 가지고 뭐. 소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점점 더 칠봉이 쪽으로 엉덩이를 옮기며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호호. 이렇게 우람하고 힘센 사내가 아직 총각이라니. 칠봉아, 오늘따라 왠지 더 멋져 보이는구나. 소라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칠봉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봉이는 당황한 얼굴로 두 눈을 대굴대굴 굴리기만 했지요. 마님, 양반이 아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시오? 양반이 퍽이나 그러시겠구나. 허구한 날 다른 여인들만 끼고 사니 나는 이미 안중에도 없단다. 소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란을 보니 칠봉이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오늘 내 한을 풀어주면 좋겠구나. 하지만 양반이 알면 칠봉이 그날로 죽은 목숨이오. 아니, 칠봉이랑 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어? 그러니 걱정 말고 날 좀 안아줘. 소라는 더욱더 칠봉이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칠봉이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쩌지 못했지요. 바르르 떨며 마님을 올라타서는 큰 물건을 들이밀었답니다. 마님은 오랜만에 들러오는 큰 방망이에 바들바들 떨며 자지러졌지요. 칠봉이는 처음으로 여인의 깊은 골짜기 맛에 무아지경에 빠져 정신이 혼미하였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소라는 온몸이 풀려서 나른해졌지요. 사실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양반과 제대로 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랬던 소라는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지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소라는 칠봉이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오늘이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구나. 후후. 그래, 칠봉아. 그런데 넌 어찌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냐? 칠봉이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말이오. 산속 어딘가에 은광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봉이가 운을 걸고 한몫 잡아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요. 소라는 그 말을 듣자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은광이라니?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게야? 동네 장터 주막에 앉아 있는데 장돌뱅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양반이 은광을 몰래 캐서 큰 돈을 벌고 있다나 뭐라나. 그 말 듣고 칠봉이 마음이 벌렁 뛰었지요. 은 한 덩이만 건지면 나도 호강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라는 속으로 탄식을 뱉었습니다. 이 순진한 사내가 어쩌다 하늘의 뜻인지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칠봉아, 그건 내가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어째서요? 사실 그 은광은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것이야. 마님이 은광 부자의 따님이었다고요? 그렇단다. 우리 아버지는 은맥을 발견한 뒤 많은 재산을 쌓았지. 그런데 양반이 아버지에게 적군의 은광을 같이 하자며 손을 잡았어. 결국 양반은 우리 집을 쥐락펴락하며 날 강제로 부인으로 삼았지. 칠봉이는 입을 쩍 벌어졌답니다. 에구머니, 양반 나리가 참 나쁜 사람이었구만요. 그러니 칠봉아, 그 은광은 내가 함부로 들어갈 곳이 아니다. 소라는 혹시라도 칠봉이가 무모한 행동을 할까 염려되었지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단단히 일러두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지요. 어느 날 밤 양반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반은 대문을 들어서다가 칠봉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내 놈은 누구냐? 아이고, 양반 나리. 저는 새로 들어온 일꾼 칠봉이옵니다. 양반은 칠봉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람한 어깨에 뚜렷한 근육, 그리고 어리숙한 표정. 언뜻 보기엔 단순한 듯했지만
타고난 체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허, 몸집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대체 누가 너를 들였느냐? 마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요. 양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봉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보통 일꾼이라면 겁을 먹고 눈길을 피했을 터인데 이 놈은 되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 산 너머 둠의 산골에서 살다가 은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저도 한몫 잡아보려고 왔는데 마침 마님께서 일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된 것입니다요. 양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은광에 대해 아는 듯한 놈이 일꾼으로 들어왔다니. 일단은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은광이라? 허, 그럼 너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게냐? 그렇고 말고요. 저는 힘 좋으니 광산 일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 번만 써주시면 양반 나리한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옵니다. 양반은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 그렇다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쓸만하다 싶으면 은광에 못 보낼 것도 없지. 감사합니다. 양반 나리.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옵니다. 양반은 칠봉이를 흘겨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장 집사를 불러 칠봉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집사, 새로 들어온 일꾼 하나가 심상치 않네? 놈을 조사하여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알아보게. 집사는 양반의 지시를 받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일꾼이라. 과연 어떤 놈인지 두고 보자고. 양반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한쪽에 숨겨둔 은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괴짝을 열어보니 은괴가 싹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게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양반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채를 샅샅이 뒤졌지만 은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사, 당장 이리 오너라! 양반의 고함 소리에 집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내 은괴가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그 말에 집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일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골에서 왔다는 칠봉이라는 놈 말입니다. 분명 양반 나리께 은광에서 일하게 해달라 간청했던 자입니다. 그래, 그놈이다. 그놈이 내 은괴를 훔친 것이 틀림없어. 양반은 당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문초하라. 집사는 양반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칠봉이는 관속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이놈, 은괴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칠봉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니, 은괴가 뭐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요. 집사는 콧방귀를 뀌며 칠봉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너 같은 놈은 문초를 해봐야 한다. 어서 끌고 가거라. 그렇게 칠봉이는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소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칠봉이가 자기와의 관계를 다 불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양반과 집사가 앉아 있고 칠봉이는 뒤로 손이 묶인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사또는 관속들을 시켜 칠봉이를 의자에 꽁꽁 묶어 두었지요. 이놈, 감히 양반 집에서 은괴를 훔쳐 달아나려 했느냐? 아니옵니다.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말이오. 포졸이 칠봉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놈, 아직도 발뺌을 하겠느냐? 아니, 억울하오. 저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또는 칠봉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정체가 수상하다. 어디서 기어나온 놈인지도 모를
자가 감히 양반 집에 들어와. 그러고도 은괴를 훔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느냐? 뭘 아느냐? 어서 저놈의 주리를 들어라. 굵은 동아줄이 칠봉이의 종아리를 휘감고 관속이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봉이는 죽을 듯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은괴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나 똑바로 불어라. 억울하오, 진짜로요. 나는 그런 거 만져본 적도 없소. 사또는 냉정하게 양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놈 혀를 뽑아야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놈이 너무 쉽게 입을 열어도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쫄쫄 굶긴 다음 내일 다시 문초하심이 어떠신지요? 예, 그러도록 합시다. 관속들이 칠봉이를 끌고 나가자 양반은 집사를 다시 불렀지요. 칠봉이 놈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게. 이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끝까지 살펴야겠어. 양반은 검은 옷을 걸친 채 외딴 산속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반 나리. 양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커다란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양반이 상자에 손을 쑥 집어넣어 빼자 번쩍이는 은괴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 칠봉에게 뒤집어 씌우길 잘했군. 그 누구도 내가 은괴를 이곳으로 옮긴 것을 모를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양반은 은괴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둑 핑계를 대며 은괴를 이 외딴 곳으로 옮겨둔 것이었지요. 내일 새벽 은괴는 수레에 실려 폭우로 이동할 것입니다. 대감께서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수 없이 하도록 하라. 대감께서 사병을 모으려면 이 군자금이 꼭 필요할 터이다. 양반은 창고를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움직여라. 누군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술에 여러 대가 줄지어 폭우로 향했습니다. 수레 안에는 빛을 발하는 은괴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이윽고 깊은 밤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wal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은괴를 씻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간 혼쭐을 낼 줄 알거라. 대감께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했던 바닷가에 갑자기 수많은 횃불이 번쩍였지요.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은 포위되었느니라. 굵직한 목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의 관군이 일제히 포구를 에워싸고 한복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칠봉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나타난 것이냐? 여봐라, 저것들을 쳐라. 하지만 고작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무리들은 수백의 관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포박당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이놈들의 뒷배는 누구더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시킨 놈이 누구냐? 그건 말할 수 없소. 칠봉이는 피식 웃으며 뒷짐을 진 채 두목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대신 대답해 주마. 대감과 역적 무리가 시킨 일이 아니더냐? 그리고 은괴를 보낸 자는 이 고을 양반이 분명하였다.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린 그저 심부름을 했을 따름이오. 이 모든 것은 대감의 지시가 맞소. 칠봉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이 바른 대로 말하는지 떠본 것일 뿐이다.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병사들은 나를 따르라. 은괴를 빼돌린 양반을 당장 잡아야 한다. 관군들은 순식간에 무리들을 포박하였지요. 이어서 은괴를 실은 수레를 압수하고 곧바로 양반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양반은 술에 취해 기생들을 끼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박살나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반 날이 은괴를 빼돌려서 역모를 꾸민 죄, 이제 그 벌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소이다. 양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놈이 하찮은 일꾼이 무슨 행패냐? 나는 암행어사 이칠봉이다.
그러면서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지요. 마패를 목격한 양반과 포졸은 얼굴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양반과 포졸은 듣거라. 국법을 어기고 은괴를 불법 유통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 역적의 수하들과 결탁하여 조정까지 농락한 죄, 모든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너희들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양반은 부들부들 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네, 너 놈을 당장. 여봐라. 이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압송하라. 기생들은 놀라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관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양반과 집사를 묶었지요. 양반과 그의 수하들은 극비리에 은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은괴는 단순한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양반은 한양의 대감과 결탁하고 나아가 간악한 역적 무리와 작당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괴는 역모를 위한 군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요. 허나 암행어사 이칠봉의 활약으로 모든 음모는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양반과 포졸은 그동안 저질러온 죄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물론 한양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던 대감과 역적들도 큰 벌을 받았답니다. 그제야 조정의 탐관오리들이 모조리 붙잡히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역적들을 척결한 이칠봉은 소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칠봉이 총각. 아니, 어사 나리. 일은 잘 해결되었나요? 그렇소, 마님. 덕분에 원만히 해결했소. 그랬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소란은 불이 나게 달려나와 칠봉이에게 안겼습니다. 어사 나리의 바보, 흉내에 저도 감쪽같이 속았지 뭐예요. 하지만 양반이 저지르는 못된 짓들을 어사께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양반의 비밀 문서들을 몰래 챙겨드린 것이에요. 이칠봉은 소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역모를 꾸미는 간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님 덕분이오. 그러니 마님의 공이 크오. 칠봉 어사는 처음부터 양반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바보로 위장하여 소란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밤마다 언덕 갈대밭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관심을 끌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는 이제 어사 나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죽고 말겠지요. 죽긴 왜 죽소. 나도 그 사이 마님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긴 것 같소. 어느 순간부터 마님은 내 가슴속에 자리 잡았더이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아이, 좋아요. 그럼 이럴 게 아니고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지요. 제가 나리와 함께하는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안방에서는 마님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소란은 행복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고 칠봉 어사는 다정하게 소란을 감싸 안았답니다. 한밤의 거창한 사랑 앞에 소란은 밤새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을의 부패는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려 복을 받으나 악한 이는 하늘이 화를 내려 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암행어사 이칠봉과 양반의 결말을 살펴보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